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움입니다. 이제는 봄이 오긴 오나 봐요. 어제 개구리가 봄을 알린다는 경칩이 지났죠. 지금을 생각하면 긴 겨울 끝에만 있을 것 같은데 봄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이 와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까 고민을 하다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차후에 그 부분에 또 자세한 얘기들을 함께 전해드리려고 오늘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지나 건물 그 외 부동산을 파실 때 양도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그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 양도 가액,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았을 때 실제 거래 금액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취득가액. 취득가액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음 사셨을 때 실제 거래 매매 금액을 취득가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을 빼시고 그 다음에는 필요경비라고 해서 부동산을 취득, 그 다음에 보유, 양도하셨을 때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해서 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파실 때까지의 그 필요경비를 모두 다 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법정으로 규정된 필요경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필요경비에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게 필요경비에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셨을 때 취득세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예전에 2011년 전에는 등록세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는 취득세가 취득세랑 등록세가 합쳐져서 요새는 취득세만 내게 돼 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구입을 하셨던 분들은 등록세 영수증도 같이 보관을 해 두셨을 거고요. 그 영수증,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셨을 때니까 법무 비용, 그 다음에 취득했을 때 양도했을 때의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샤시,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비용도 추가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배관 공사에 대한 비용도 같이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보일러 교체 비용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개량할 때 철거했던 비용도 받으실 수 있고요. 원룸 건물이나 이런 것들 위반 건축물이나 이런 걸로 등재가 돼서 그런 것들을 다시 원상 회복하는 철거 비용도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 시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매도인의 양도세를 대신 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에 그 매도인한테 대신 내드리게 된 양도세도 필요 경비에 인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는데 그때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나 개발 부담금도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상세히 기재를 해두었으니까 한번 가셔서 봐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항상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필요 경비에 인정이 되지 않는 항목은요. 벽지, 장판, 도색 작업이나 조명으로 인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그 자본적 지출에서 사용한 것만 해당이 되시는 거고 필요 경비에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들 이제 수익적 지출에 의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죠. 싱크대,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 원룸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들도 혹시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방 기구나 그 다음에 변기 타일,
특히 옥상 방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경이나 수목, 그다음에 건물 재해 복구 같은 것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또 주택이나 이제 부동산을 처음 취득하셨을 때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출 이자 금액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가 세입자를 내보낼 때 지출한 그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팁으로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셨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시는 명도 비용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또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것들도 있지만 그것도 제 블로그에 같이 남겨둘 테니까 거기도 한번 가셔서 같이 봐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양도가액의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나온 금액을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거죠. 양도 차익에서 그 다음에는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특별로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사실은 굉장히 이 머리가 복잡하고 되게 계산이 좀 하기 힘든 건데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셨을 경우에 한해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양도 차익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을 제외하게 되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라고 해서 1인당 기본 1년에 한 번 250만 원 공제를 해주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거를 빼고요. 나머지 나온 것이 과세표준이라는 거죠.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곱하게 되면 드디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율에 대한 얘기들은 자산, 그 다음에 보유기간, 그 다음에 규제 지역에 따라서 또 세분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도 제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세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요. 요새 자주 현장을 나가지 못해서 저도 몸이 좀 근질근질한데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제가 있는 한남 3구역과 어떻게 변모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꼭 현장의 분위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